수천수. 왜 안 따라서 하실까요? 수계. 수천수. 수유부광형 정길 이섭대천. 유부광형 정길 이섭대천. 단활 수수야 험제 전야 강건이 불엄 기의 불곤 궁의. 수유부광형 정길 위후천이 이중정야 이섭대천 왕유공야. 수야 험제 전야 강건이 불험 기의 불곤 궁의. 수유부광형 정길 위후천이 이중정야 이섭대천 왕유공야. 상활 운상어천수 군자의 음식안락. 상활 운상어천수 군자의 음식안락. 초구 수우교 이용항 무구. 초구 수교 이용항 무구. 상활 수우교 불범 난행야 이용항 무구 미실상야. 수우교 불범 난행야 이용항 무구 미실상야. 구이 수우사 소유원 종길. 수사 소유원 종길. 상활 수우사 연재 중야 수소유원 이길 종야. 상활 수사 연재 중야 수소유원 이길 종야. 구삼 수운이 치구지. 수운이 치구지. 상활 수운이 제재외야 자아 치구 경신 불패야. 제재외야 자아 치구 경신 불패야. 육사 수혈 출자혈. 주혈 출자혈. 상활 수혈 순위 총야. 구 수주식 정길. 수주식 정길. 상활 주식 정길 이중정야. 주식 정길 이중정야. 상육 이부혈 유부속지 객삼인내 경지종길. 이부혈 유부속지 객삼인내 경지종길. 상활 부속지 객내 경지 종길 수부당이 미대실야. 상활 부속지 객내 경지 종길 수부당이 미대실야. 미대실야. 자, 수게요. 자, 수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수는. 자, 우리 그냥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수. 기다리다. 자, 기다리다. 기다리다. 뭐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비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량이 화합을 해야 비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운상 어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감수가 아직 비가 안 되고 구름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답답한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가 끼어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거죠. 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기다리는 게 나갈 수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쭉 한번 읊어봅시다. 자, 잡계전에서는 수를 뭐라 그랬나요? 수는 불진야입니다. 부진야라 그랬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미진야가 아니에요. 아직 나가지 마라가 아니라 이건 아예 나가지 마라예요. 금지예요. 금지. 자, 그다음에 서계전에서는요. 서계전에서는 음식지도야라 그랬죠. 자, 대상전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음식안락이라 그랬죠. 음식안락.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뜻으로 하는 거죠. 기다리다, 나아가지 마라, 음식에 도다,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놀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수계가 나오면 요 몇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그죠? 기다리다, 나가지 마라, 음식에 도다, 연애를 즐겨라,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수계는 주로 많이 먹어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먹는 일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하계가 건천인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이거 한번 쭉 따져봅시다. 건이천. 그 다음에 천풍구. 그 다음에요. 천화동인. 그 다음에요. 아니. 이거 아니. 거꾸로. 거꾸로. 하계가 있는 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택천쾌. 그죠? 그 다음에요. 화천대유. 그 다음에요. 내천대장. 사진 내니까 내천대장. 풍천 소추. 그 다음에요. 오손풍 육감수. 수천수. 칠간산. 산천 대추. 팔곤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하계가 건인 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셋이 뭉쳐서 한꺼번에 올라간다 그랬죠. 다 거의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 유일하게 뭐예요? 수천수인 거죠. 나머지는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발 잡히고 올라가다 발목 잡히는 형국이잖아요. 다 올라가려는 기질이 강한데 건 삼체는 수천수만 아무것도 안 올라가죠. 다 기다린다 그랬죠. 초효도 기다린다, 이효도 기다린다, 삼효도 기다린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계가 건천인 괴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기다리는 괴가 수천수예요. 나머지는 거의 올라가는 게죠. 뭐 건이천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건이천은 이제 사효, 오효, 상효가 올라가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한번 좀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수계에서의 건천은 기다릴 줄 아니까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거고, 뇌천대장에서의 건천은 뭐예요? 거기 부진냐인데 나가지 말라냐인데, 그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가려는 기세가 너무 많으니까 붙잡아 두는 거고, 이거는 원래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요요 삼효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뭐 말씀하시려고? 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진하지 말고 멈춰라는 거. 예. 기다리는 거. 예,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천대장이나 풍천소축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가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풍천소축은 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라다 못 가는 거고, 내천대장은 너무 기세가 강하니까 지금 그걸 눌러라 해서 가지 말라는 뜻이고, 이건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갈 맘이 없는 거예요, 거의 보면. 왜냐하면 다 뭐가 붙었어요? 그죠? 수교, 순이, 뭐, 수사,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기질은 있어요, 가려고 하는 기질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지. 다른 게보다는. 아시겠죠? 예. 자, 수는 뭐라고요? 자, 수야, 험제전야, 강건이, 불엄, 기의, 불곤, 궁이. 요까지는 몇 효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3효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를 얘기한 거예요? 요까지는. 하건괴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건괴. 그러니까 수천수의 그 건천은 다른 건천보다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 건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수유부광영 정길, 오효죠? 그죠? 오효. 구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수는 뭐라고요? 이건 기다릴 숫자죠? 수는 기다림이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설명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죠. 수는 수다. 단전 설명은 수는 수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잡계전은 부진야. 그 다음에 서계전은 음식지도야. 그 다음에요. 대상전은 음식알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전은 수다. 기다림이다.
그런데 요점 정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예. 자, 왜 기다리냐면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험한 게 있어요. 앞에 험한 건 이건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궤덕이 뭐예요? 감수는 험이죠. 궤덕이. 이거는요, 강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궤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궤덕. 자. 수는 기다림인데 앞에 뭐가 있어서요? 험한 게 있어서 갑자기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험한 것이 있어서 갑자기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 험한 거가 어떻게 하기를? 험함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럼 수계가 나오면 뭐예요? 앞에 험한 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 이제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다, 그 다음에 음식이다, 그 다음에 앞에 험한 게 가로막고 있다. 그게 뭐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죠? 험한 게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한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 각각 사람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예. 예. 예, 가로막는 상황, 그러니까 방해물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방해물이죠. 전진을 막고 있는. 감수라 뭐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얕은. 꼭 그렇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고, 그죠? 상황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수계가 나오면 앞에 험한 게 있어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자, 강건이는 뭐예요, 지금? 쭉 얘기했지만. 건이죠. 건의 궤덕이죠. 그 다음에 험은요. 감의 궤덕이죠. 자, 건의 궤덕이 강건해요. 강건하다는 얘기는 경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앞에 험한 게 있어서 강건하지만, 즉 경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강건하지만 경솔하지 않다. 경솔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 왜? 강건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험함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경솔하게 행동을 하면 험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앞에 험한 게 있고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험한 거에 내가 가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험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경솔해지면 빠지는 거죠.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지한 사람한테. 자, 강건한 사람은 경솔하기 쉬운데, 자, 경솔해서 어떻게 하기 쉬워요? 특히 건체는 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건한 사람은 경솔하여 조급히 움직이기 쉬운데, 수계에서의 건은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지극히 선해요. 초요, 이요, 삼요가 다 그러죠.
자, 그래서 성격이, 자, 우리가 이제 성격을 구별할 수 있네. 성격이 강건하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원선한 사람이죠. 원선. 그죠? 크게 선한 사람이죠. 원선. 원은 곧 선이니까. 강건하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는데, 그죠? 뭐 초요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이런 거 해당될 수도 있죠. 그죠? 그는 수교자나 먼 곳에서 막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가장 이거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의가, 그죠? 곤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궁하지 않다. 이거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아까, 그죠? 강건하면서도 뭐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서 뭐예요? 험함에 빠지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가, 저 수계에서의 의는 공궁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에서 공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 돼. 그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당연히 곤궁해져요. 그죠? 자, 그런 얘기, 다른 얘기로 또 하면 넓은 뭐예요? 도량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넓은 도량을 가져서 그 의가 공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계가 나무 앞에 뭐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라고요? 험한 게 가로막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니까 수계가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 자, 수는 뭐예요? 일단 기다린다. 음식 먹는 일이다. 그 다음에 부진야다. 나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다? 험한 게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 중에 뭐에 해당되는 점례로 나온 건가 내가 찾아서 해석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네. 자, 수, 유부강형, 정길은 단사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수, 기다린다는 건. 자, 유부라는 건 뭐예요? 유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저한테. 유부. 왜 유부라는 말이 나왔을까? 지금 이거 오효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그죠? 수, 유부강형, 정길, 위호, 천이, 이중정야, 이섭대천, 왕유공야가. 왜 유부가 나왔어요? 믿고 기다리면. 누가 믿고 기다리는 거야? 오효가.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감수가 물론 일양이 이음에 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했죠. 양이 가운데 있어서 중심이 성실하다, 충실하다 이게 얘기했죠. 그게 유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마음이 비어 있어서 들어갈 것이 많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중심이 충실해서 믿을만 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각각의 유부가 이제 거의 뭐 그런 뜻에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부는 이제 뭐예요? 그러면 오효가 강하고 강하죠. 양이니까 양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실하다 했죠. 중심이 성실하니 그 다음에 또 중에 있죠. 가운데 성실하면서 뭐예요? 가운데 있으니 기다리는 바를 얻어서 유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오효가 양강 중정하고 양이 양자리에 제자리에 앉아 있어서 유부가 된다고 했죠. 자, 수계에서의 유부는 그럼 뭐예요? 아래 건삼태가 올라온다는 믿음이에요. 그죠? 이제 수계에서의 유부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오효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성실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양효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다 기다리는 자들이야. 그죠? 오효도 기다리는 자예요.
그잖아. 오효도 아래 건삼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자, 강형은요. 자, 유부하니까 그죠? 강건하고 또 뭐 하다 그래서 오효가 성실하고 또 기다릴 줄 알죠? 기다릴 줄 아니. 강건하고 성실하고 기다릴 줄 아니 뭐가 빛나요? 그 덕이 빛나서 빛나고 밝아서 형통하죠. 그 다음에 발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또 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이 광형이에요. 그죠? 형이. 자, 천자의 자리에서 광형정길이요. 광형정길. 천자의 자리에서 중정을 쓰니 이로써 사람들을 기다리면 기다림의 도를 다함으로 광형 정길이 된다. 아, 요까지를 구어로 봐야 되겠네. 요까지를. 이것도 구어, 이거는 요까지를 구어로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구어의 위치니까. 자, 그래서 오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천위에 있죠. 위호, 천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까닭은 자, 그러니까 오효가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지만 성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오효가 어디에 있어서? 하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효가 하늘의 자리에 거해 과불급이 없는, 과불급이나 지나침이 없는 곧고 바른 도를 얻었기 때문에요. 자, 위호 천위에 있으면서 또 어때요? 중하기도 하고 정하기도 하죠. 양이 양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를 정의천은 9.2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왕필은 9.5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선택하기로 해요. 지금 기다리는 건 왕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섭대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났나요? 지금 이섭대천이? 앞에도 나왔었나? 아니 이섭대천은 수에서 이제 지금부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이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이섭대천 점에 쓸 때는 뭐라 해서 물 건너가는 일은 괜찮다. 땅에서 하는 일은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섭대천이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다 틀려요. 이섭대천이. 왕, 유공야. 가면 뭐가 있다고요? 공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섭대천은 왕, 유공야예요. 자, 오효가 이미 뭐가 있어요? 성실함이 있죠. 그 다음에 발음을 굳게 지켰죠.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발음을 굳게 지키면
앞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험한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가로막고 있는 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해치고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그죠? 험한 물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막혀 있는, 비록 험난한 것을 건너더라도 공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건의 강건함으로 기다린다면 능히 험난한 것도 능히 어찌 이롭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능히 이롭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오효랑 건이랑 같이 물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수계에서의 이섭대천은 뭐라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왕 유공야 가면 공이 있어요. 자, 우리 이사를 갈라 그러는데 이사를 가도 좋겠습니까? 만약 나왔다 그러면 물 건너서 가면 거기 가면 공을 이룰 수가 있죠. 네, 아시겠죠? 네. 그 수계 이제 질문 없죠? 네. 이해가 좀 이제 확실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수, 유부, 광영, 정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효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지 수계에서는 제일 오효가 나와야 제일 좋은 점괘다, 점사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예, 기다렸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섭대천은 기다렸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면 공이 있는 거야. 기다렸다 가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럼 수계가 나오면 이제 아까 네 가지라 해서 점례를 한번 보시면 점례 나온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우리는 하도 말을 잘 들어갖고 점례가 없어. 수계가 나오면 그냥 다 기다려 이제 안 하고 하도 무서워서 그죠? 점례가 이제 갈수록 없어져요. 나오면 안 하니까 그지? 자, 어떤 분 똑같이 일진에 그죠? 8월달 일진, 7월달 일진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좋았고 어느 날은 기분이 나빴어. 왜 그럴까요? 동안호가 틀린가? 아니 그냥 무동해 똑같이. 장마 때와 장마 아닌 때. 그것도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구름 낀 날과 비가 온 날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응. 자, 수계는 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가 교육을 받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더 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서계전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죠? 준몽, 수잖아. 그죠? 몽 다음에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기다리는 거야. 그지? 더 크기를 기다리는데, 만약 다 큰 사람한테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날 일진이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공부를 다 했어.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다 했는데 그냥 저기 모임이나 한번 하게 와서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간 날이란 말이야. 그날은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런 거야 그거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공부를 내가 다 했으니까 내 마음 자세가 이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자세가. 성실하고 나름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단사의 합에 안 맞잖아. 이미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공부를 먼저 막 지금 하러 가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미 공부를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공부라는 게 마치는 건 없지만.
그래서 그날은 가서 뭐예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그렇죠. 강형 정리를 못해서 그래. 그렇죠. 정길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왠가를 잘 해봐야 돼 이게. 내가 성실했나 정말. 그리고 모은 게 다음에 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나온 일지는 뭐냐면, 뭐 손님들이 와서 놀러 와라. 음식, 저기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와라.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야. 그거는 괜찮지. 밥 먹으러 간 거잖아, 어찌됐던, 그죠? 음식 안락이니까. 그래갖고 그날 뭐 대접을 잘 받았대요. 대접도 잘 받고, 뭐, 가서 뭐 음악회도 보고, 뭐, 음식 안락이니까 말 그대로. 락을 한 거지, 즐기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무동인데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리는 거야, 점례가. 그분은 뭐 이렇게 나와도 막 행동을 하셔갖고 점례가 참 많았는데. 우리는 이제 하지 말라고 안 하니까 점례가 자꾸 없어져, 이제. 아시겠죠? 그 개덕에 적합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건 있는 거야. 형제전이야. 앞에 험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무동이라도. 똑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건데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단전을 머릿속에 조금 정확하게 좀 넣어 놓으셔야 전체적인 괴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갈수록 더 어려워져? 왜?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요, 상황에. 진짜. 정말 잘 맞아요. 뭘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그치? 아시겠죠? 또 제일진에서도 이제 나온 날이요. 재밌어요, 그것도. 그분이 매일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안 오면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죠? 그래갖고 나일진에 나 뭐 또 언제 나왔냐면, 3효, 5효가 나온 날이 있었어요. 3효, 5효. 한번 보세요. 3효, 5효. 그 이제 점심때가 돼도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 왜 전화가 안 올까? 매일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를 안 하니. 자, 이게 그냥 나한테 해당된 점례가 아닌 거예요. 나는 기다리는 거죠. 그죠?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전화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봐요. 3효가 뭐예요? 수운이 치구지죠. 진흙 땅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도적을 불러들인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내가 지금 왜 전화가 안 하지? 진흙 땅 속에 있는 거야. 그죠? 응? 그러고 치구지 도적을 불러들이는 거야. 내가 왜 이 사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체 내 마음이 뭐예요? 도적을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생각하자마자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 사람한테 뭔 사건이 생겼어. 그래갖고 전화를 못 한 거야. 그러다가 전화를 한 거야. 뭐 사건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럼 뭐 지하철을 탔는데 불이 났대요. 가다가 건천이니까 몇 호선이에요? 1호선이지. 건천이니까 1건천으로 생각을 해서. 그죠? 불이 났다는 거야. 그 왜 그런 거야? 봐. 이게 내 일진이 아니란 말이야. 봐. 수운이가 뭐예요? 상전에 보면, 소상전에 보면. 제재외야죠. 밖에 재앙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재앙이 온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한테 뭐가 온 거예요? 재앙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화를 기다린 사람은 나죠? 자아치고 내가 도적을 불렀으니 경심불패야. 그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공경하고 삼가면 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거니까 그 사람 전화하는 걸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도덕으로 변해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은이는 그 사람에 해당된 거고 치구지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야. 자아치고 내가 도적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러면 5효잖아요. 그죠? 네, 5효라서 뭐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거야. 이제 하루 만에 다른 일로. 이건 이제 다른 거야. 이제 다른 거. 그냥 사무실에서 저녁에 밥 먹고 집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나눠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런 식으로.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이렇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이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일진에서 활해서합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이제 한의원 가서 이제 침 맞고 뭐 이렇게 얼굴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것도 해줘요. 이제 이 아픈 부위를. 상효가 나왔어요. 일진에서 내가 이날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내가 누구랑 가서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요새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내가 피하는데 이게 뭘까. 근데 거기 뭐가 나와요? 하교, 멸, 이가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니까 마사지를 하려면 이렇게 띵기죠. 이게 띵기잖아요. 그럼 귀가 어떻게 돼요? 덮이죠. 목에 뭐 걸죠, 이렇게. 그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마사지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날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쌈나겠죠. 활에서 팔 일이 생기겠죠. 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가 괴에 의해 해당하는 일을 내가 오늘 만약에 안 하는데 이런 게 나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날 일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화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사람은 난데 재앙은 다 밖에서 왔잖아요. 내가 당한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한테 재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치구지는 내가 결국 그 사람을 기다린 폭이 됐으니까 불러들인 거잖아요, 내가. 그죠? 왜 전화 안 할까 이러고. 궁금해한 것도 뭐 텔레파시가 통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들인 거니까 전화 내용을 다 받아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삼효, 오효가 두 개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한 상황에 삼효가 나오고 또 다른 상황에 또 오효가 나오고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또 눈이 많이 온 날에 일진이 진순이 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그날도 그 한의원 가는 날이었어. 근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비하고 눈하고 섞인 게 와갖고 며칠 전에요. 딱 생각나는 게 갈라다가 보니까 진흙탕에 빠지면 그죠? 눈 속에 그냥 빠지는 거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왼발 다치잖아. 또 오른발도 다쳤는데. 그러니까 괴가 나오면 그 괴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어느 거에 해당되는 뭔가 생각해보고 점례를 내시라고요, 이제. 예, 우리 금선생님이 그거 가끔 그랬잖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예, 예. 또 제가 이제 일진에 2007년에 나온 건데 일진에 2호 3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요. 그 2007년도에 이 수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우리 아들한테 면회를 가면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조금 놀다가 들여보내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뭐 기다릴 일이 없는데 맨날 수계가 나와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같이 밥 먹을 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날도 2호 3호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차가 없었어요. 차가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서 공주까지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빌려서 맨날 남의 차를 빌려서 타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차를. 그날은 이제 우리 큰아빠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혼은 뭐예요? 각각 따로따로죠. 나는 나대로. 그죠? 우리 신랑은 신랑대로. 우리 아들은 저기 있고. 셋이 만나서 뭐 한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이제 큰아빠한테 차 빌리러 갔고. 그죠? 나 데리고 이제 간 거야, 우리 아들한테. 꼭 이런 상황이 돼요. 그 이상하게 그 이혼은, 수사는. 그러니까 꼭 셋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그날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감순이가 돼지고기 먹었겠죠. 상괴가. 예. 그러고서 조금 이제 드라이브 좀 하고 들어갈랬더니 그 큰아빠가 차 갖고 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효죠.
그죠? 삼효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갖고 나는 이제 가다가 내렸어요. 버스, 우리 청주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 데서 내리고. 근데 우리 신랑 차 갖다 준다고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그냥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도로 차 타고 가자고. 그게 치구진 거야. 경신불패는 어떻게 가지고 오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지. 그죠? 가지고 가야지. 경신불패야. 그래야지 불패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준다고 가는데 그냥 그럼 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효 나오는 날은 아주 손님들이 오면요. 진을 빼고 가요. 삼효 나오는 일진에서는 손님들 오면 진짜 도둑놈 같은 놈이 돈 얼마 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돈 조금 내고 뭐야 5만 가지 사람들 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보는 아주 진을 다 빼고 가요. 진짜 치구지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경신불패야 때문에.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거기 길흉은 없지만 흉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경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패가 아니라 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치구지가 오는데 그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치구지 상황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 삼효는. 치구지 상황이 오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경해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흉으로 가버려요. 길흉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93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만약 내 괴로 본다면은 밖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실내보다 실외에서. 그죠? 그래갖고 그 선생님도 또 일진에 이게 나왔대잖아요. 삼효가. 그래서 문단속 잘하라 그랬잖아요. 응.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대요? 밤에? 밖에서? 큰 거미가 들어왔대잖아요. 도둑은 이만한 거미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나마 경신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작용이 됐지. 만약에 그냥 뭐 맘 놓고 있었으면 진짜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분이 점례가 많아요. 왜 여기는 점례들이 없으셔도 대체가. 자, 2006년에 어느 대학의 총장 후보 직접 선거 당락을 그때 이거 한 번 한 거는 같았는데 물어서 얻었단 말이에요. 2호. 모 대학의 총장 후보 직접 선거에 당선이 될 것인가를 물었어요. 2호.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지금 2호가 있는 입장이 뭐예요? 연재 중요하죠. 그죠? 그 물가에 그 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말은 많지만 결국은 좋게는 끝난다. 이거잖아요. 지금 소상전 얘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돼서 4명 출마했는데 낙선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5호가 나왔으면 됐겠죠. 그죠? 근데 2호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낙선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이제 잡소리가 좀 많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갖고 다시 2명이 총장이 되려고 지원서를 냈는데 또 둘 다 낙선했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자 그랬어.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비난을 못 받았어요. 그 2명은. 근데 이 사람은 일찌감치 낙선을 해서 그것도 안 나갔잖아요. 다시. 그래갖고 그런 것을 벗어나긴 했다는 얘기지. 거기서 벗어났어요? 네,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선의 수모도 안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직선제 폐지하자는 어떤 그런 안에도 자기가 참가를 안 했잖아. 그래서 수모를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저기서 지금 몇 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금.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폐지하자. 그러다 거기에 또 가담했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담이 안 됐잖아요. 그죠? 선생님 종기하고 종이는 다 길하다 보는데 떨어지는 거.
이거는 오효가 나야지 돼. 그러니까 이건 이효의 상황은 좋은 길하다는 좋은 길이 아니라 소유원해서 그 소유원에 있을 뿐이고 크게 길한 건 아니란 말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설에서만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구설을 하다가 밥 먹는 걸로 그냥 끝났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 구설만 조금 면했을 뿐인 거지 당락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는. 수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일회성 있는 당락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제가 설명 드렸어요. 일회성 있는 거. 기다려서 되는 건 돼요. 아, 그 설명했는데 또 잊어먹었구나. 일회성인 합격, 당락 여부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그 설명 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회적인 당락은 합격, 당락 이런 건 안 되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은 수건 사업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효가 나와야? 그나마 5효가 나와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일에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괴의가. 괴의가 지금 뭐예요? 기다리는 일이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결과는 뜻밖에도 4명 출마의 4등 낙선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약간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그러나 2명의 당선자가 총장이 될 욕심에서 이사장이 설치한 총장추진위원회에 다시 지원서를 냈는데 둘 다 또 낙선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일로 이 2명은 체면을 완전히 구겼을 뿐만 아니라 총장 추천위에 연서를 제출함으로 결과적으로 총정 직선제 폐지에 동조하는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지금 이 떨어진 사람은 일찍이 모든 걸 본인이 접었단 얘기예요. 거기서 떨어지고서 접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고생도 낙선의 수모도 겪지 않았고 직선제 폐지 기도에 가담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낙선이 빨리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다양스러운 일로 반전이 된 거야. 여기에 만약 됐다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겠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쭉 읽어드린 게? 네. 그러니까 이거 종기를 여기서 2호에서 종기를 그 엄청나게 좋은 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점례 의도봐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는 정도로 끝이 나는 거지. 무슨 뭐 질기를 갖거나 이게 안 돼요. 왜? 아직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될 때잖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5효가 와야 얘네랑 같이 해서 이섭대천 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효효 사묘가 나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길을 잘 해석해야 돼. 그래서 주역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요. 자, 외우세요. 이섭대천 뭐라고? 이섭대천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외우셔야 돼. 이섭대천, 수계에서 이섭대천은 왕유공야. 네.
거예요? 라이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뭐시 뭐 안 맞아. 네. 어. 왜냐면 이분이 점례를 카톡으로 올려준다 그랬었거든. 자, 육 송계 천수송. 천수송, 송 유부질척 중길 종흉 이견대인 분리섭 대천. 유부질척 중길 종흉 이견대인 분리섭 대천. 단활 송 상강 하엄 허미건 송 유부질척 중길 강내이 득중야 종흉 송 불가 성야 이견대인 상중정야 분리섭 대천 이부 연야. 하엄 허미건 송 유부질척 중길 강내이 득중야 종흉 송 불가 성야 이견대인 상중정야 분리섭 대천 이부연야. 단활 상활 천녀 수위행송 군자의 작사모시. 수위행송 군자의 작사모시. 초륙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 불령소사 소유원 종길. 상활 불령소사 송불가 장야 수소유원 기변명야. 수소유원 기변명야. 구이 불국성 기입호 기읍인 300호 무생. 불국성 기입호 기읍인 300호 무생. 상활 불국성 기포 찬야 자하 송상 환지철야. 불국성 기포 찬야 자하 송상 환지철야. 63 19덕 정려 종길 혹종 왕사 무성. 정려 종길 혹종 왕사 무성. 상활 19덕 종상길야. 구사 불국성 복증명 투 안정길. 불국성 복증명 투 안정길. 상활 복증명 투 안정 부실야. 안정 부실야. 구호 송원길. 상활 송원길 이중정야. 상구 혹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혹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상활 이송수복 역부족 경야. 경야. 자, 송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송계를 일으키는 주체가 이효라 그랬어요. 송. 자, 송이란 뜻은 뭐예요?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송. 불친냐. 우리 잡계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친냐. 이건 이제 생각났어. 또. 또. 천녀수위에 물과 대상전에서는 뭐라고요? 천녀 하늘과 물이 따로따로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석외전전 설명은 뭐예요? 석외전식 설명은 송이 왜 일어난다고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송이 아니 음식 때문에 생긴다 그러잖아. 앞에가 뭐였으니까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자, 송이 나오면 음식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긴다. 응? 음식 때문에 싸운다 그랬죠? 자. 이걸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주 훌륭하게 불친야도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 석외전식 설명은 음식 때문에 싸운다. 자, 우리 단전식 설명은 뭐예요, 그러면? 상강하엄, 허미건. 이거죠? 위에는 강하고, 아래는 험해서 싸우는 거야. 둘 다. 뭐해서? 똑같아서 그런 거죠? 윗놈은 아주 독하고, 아랫놈은 어떻다고요? 무식해서. 험해서. 쌈밖에 몰라서.
자, 그래서 뭐예요? 어긋나다. 이제 여기서 유래해서 어긋나다. 또 여기 그대로 친하지 않다. 분쟁하다. 소송하다. 의견이 상충되다. 또 서로 양보하지 않는 거죠. 또 단전식 설명 그대로 뭐 험하고 굳센 것. 또 뭐 있어요? 송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남이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 주기를? 남이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옳고 그름을 남이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 자, 왕필은 뭐라고 했었어요? 송이? 왕필 책을 보시면 송이 뭐예요? 불화해서 쟁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화도 되는 거예요. 송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화해서 쟁송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송이 왕필은 불화해서 쟁송한다. 자, 그럼 어느 때 많이 나와요, 송은? 뭔가 어긋났을 때. 자, 하택규의 어긋남하고 송의 어긋남이 틀리다 그랬어요. 하택규의 어긋남은 뭐예요? 둘이 같은 집에 살면서 동상이몽을 하는 게 하택규의 어긋남이고, 송은요? 불화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죠? 감옥 가나요, 이걸로? 감옥 가는 건 아니에요. 소송사건을 말하는 거지. 자, 불화해서 쟁송을 하는데 이 불화가 왜 생기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자, 단전식 해석은 뭐예요?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건. 그렇지. 위에는 어떻고? 강하고 아래는 험하고.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위는 강하고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위는 어떻고? 강하고 아래는 험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강한 놈과 무식한 놈이 서로 접하고 있어서 또는 굳센 놈과 험한 놈이 서로 맞서서 양보하지 않아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쟁송이 일어나고. 그게 두 사람이죠, 그죠? 두 사람이 하나는 아주 그냥 고집만 세고 하나는 무식하기만 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죠? 2인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상강하음을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외유 내강이에요, 내유 외강이에요, 내강 외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험 외강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한 사람한테 일 개인에게 의미로 얘기하면 내험 외강이고요. 일 개인한테. 그 다음에 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식하고 한 사람은 독하고 이래서 싸우는 거고, 나 개인으로 쳤을 때는 뭐야? 아는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고, 밖에는 네가 아무리 나 공격해봐라 내가 꿈쩍을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는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밖에는 강건해서 쟁송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쟁송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송이 안 일어나려면 뭐 하면 돼요? 둘 중에서 하나를 버리면 되겠죠, 그죠?
또 대상전식 해석이면 뭐예요? 송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대상전식 해석은 처음 그 그렇죠. 작사못이죠. 네, 처음 일을 할 네, 때 응, 잘해라. 그죠? 그러니까 자, 송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허미거는 이제 이건 당연히 뭐예요? 덕. 예. 궤덕이죠. 험하면서 강건한다. 궤덕이죠. 지수사에서는 강건이 불엄이죠. 강건하지만 험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앞에 험난한 게 있어도. 예. 이거는 험하면서도 강건해요. 그래서 송이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몇 표를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송, 유보질척, 중길, 강래의 득중냐. 네? 하괴 중에 누구요? 근데 유부가 나오면 이호를 항상 생각해야죠. 아시겠죠? 예, 이호잖아요, 이호. 아까 송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호라 그랬잖아요. 예. 자, 유부라는 개념 아까 똑같아요. 양이 어떻게? 양이 가운데서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있어요? 중심이 충실하고 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이효가. 중심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정성이 있죠. 그래서 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는 거의 다 감 중에 가운데 효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수계에서의 유부는 뭐라 했어요? 5효의 유부는. 수계에서 5효의 유부는 광형정길이에요. 그죠? 기다렸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빛났잖아요. 그죠? 크게 빛나고, 그죠? 광형이 됐잖아. 아주 밝게 빛나고, 형통하고, 바르게 한이 길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요. 지금 송을 일으킨 주체가 2호예요. 왜 얘가 송을 일으켰어요? 양 두 음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자기의 믿음이.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으니 송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요. 2호는 내심에 충실한 믿음과 정성이 있으나 2호는 내심에 충실한 믿음과 정성이 있으나 두 음에 덮여서 막혀 있고 어렵다. 또한 그 정성이, 그러니까 2호의 정성이죠, 그죠? 2호의 정성이 밖에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안 드러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힐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그러니까 자기의 정성이 표현이 안 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송을 걸은 거야, 얘가. 그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는 정말로 믿음도 있고 정성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줘서 결과적으로 송을 일으키는 거야. 자, 이제 요 2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렇고, 우리 궤전체로 해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돼요? 2호와 5호가 뭔데? 정응인데, 그죠? 2호와 5호가 정응인데, 여기서는 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막힐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응이 안 되니까. 응이 안 돼서. 자, 2호 입장에서 아까 지금 설명은 드렸죠? 예. 자기는 믿음과 정성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줘서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2호와 5호가 정응인데 정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음양화합이 아니라 더더욱 안 되죠, 이게. 간혹 양이 양하고는 응이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천녀수의 행위죠. 네. 따로따로 행동해서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늘은 하늘대로 위로 올라가고 물은 물대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응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대상절 의미가 더 확실하죠. 그죠? 각각 따로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 나오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믿음은 있지만 이게 막힐 거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 안 될 거라는 거를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중길은 뭐예요? 우리가 중길 많이 해석했죠? 가운데 기간. 자, 여기서 중길은 이 식으로 유부칠척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직 믿음을 갖되 막힐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쟁송을 중도로 해야 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도로 해야 기라고로 하나 해석을 했어요. 중도로 해야 기라고 그 근원을 막아. 그러니까 그 송의 근원이죠. 근원을 막아 쟁송에 이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 해석은 지금 그러니까 근원을 막아서 쟁송에 이르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서 소송을 걸었더라도 중간에서 잘 타협보고 말하라 이걸로 해석했죠. 우리는 그냥 쉽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쟁송을 일으키는 근원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을 갖되 막힐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쟁송은 중도로 해야 길하다.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중도라는 뜻도 있고 또는 지금 뭐예요? 근원을 쟁송의 근원을 막아라 이런 뜻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또 뭐 했어요? 그냥 중간에서 잘 타협 보고 끝까지 가지 마라. 중간에서 좀 타협 봐라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내의 득중야를요, 참, 이거 해설이 분분한데요. 뭐, 괴종설 뭐 이렇게 따져갖고 막 수계의 오효가 저 밑으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곤계에서 뭐 강이 와서 이효가 수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린 그걸 다 버리고, 괴종설을 버리고. 자. 자, 레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역에서? 왕과 레의 차이는 뭐예요? 주역에서 쓰는 왕과 레. 하계에서 상계로 가는 게 뭐예요? 왕. 그러니까 아까 왕 유공야가 됐죠? 수계에서 수천수에서 뭐라 그랬어? 이섭대천이 왕 유공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왕은 뭐냐면 건삼체가 위로 어디로 올라가면 오효에게로 올라가면 같이 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자, 레는 뭐예요? 상계에서 하계로 오는 게 레였잖아요.
생각났죠, 이제? 예. 그래서 뭐 수계의 구호가 저기 송계의 구위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강이 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두고 얘기한 거예요? 2호를 두고 얘기한 거죠, 이것도. 강이 와서 뭐를 얻어요? 중을 얻는 거죠. 왜? 2호가 강으로 밖에서 왔어요. 밖에서 와서 송을 이룬 장본인이 됐어요. 강내의 득중야죠. 그러니까 송유보질척 중길이 강내의 득중야예요. 아시겠죠? 중으로 해야 길한 건데 그게 중을 얻어서 그런 거예요. 2호가. 자, 그래서 감계의 상은요, 항상 감계의 상은 지금 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 송계세 감계의 상은 유부 또요. 응? 유부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2호는 2호 유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두려움 있죠. 네. 막힐까봐 두렵잖아요. 네. 두려움 있죠. 또 뭐 있어요? 뭐를 얻었어요? 2호가 중도를 얻었죠. 정은 아니지만 중은 얻었잖아요. 정은 아니란 말이야. 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감계의 지금 상이 뭐예요? 송계에서는 유부, 질척, 중. 수계에서의 저 감계의 상은 뭐예요? 유부, 광형, 정길이죠. 네.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수가 위에 가느냐 밑에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유부의 그 개념은 유부는 다 똑같아, 그죠? 가운데 가니까 충실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화학에는 마음이 비었다, 그래서 뭘 채울 수 있다라고 해석했고 똑같아. 근데 수계에서는 뭐예요? 유부, 광형이고, 그죠? 여기서는 척이고 중이에요. 예. 중을 그래서 얻어야 돼요. 중을 얻었고. 아시겠죠? 자, 종흉은 뭐예요? 종흉은 송, 불가, 성야. 끝까지 가면 뭐 종흉은 그죠? 끝까지 뭐를 끝까지 가면? 쟁송을, 그죠? 자, 송은 좋은 일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니 쟁송을 끝까지 다투는 일에 뜻을 다하면 흉하다. 자, 요 해석이 참 재밌는데 한번 써보세요. 너무 길어. 내가 쓰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자, 한번 받아 써보세요. 비록 쟁송에서 매번 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기도 한대요. 쟁송이 끝까지 가면 흉하다. 왜 그래요? 아까 감수가 뭐라 그랬어요? 유부는 있으나 척이 두렵죠? 네.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중을 얻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록 믿음은 있으나 막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함이니 이로써 끝까지 함이 불가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호가 송계에서 2호는 유부와 척과 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그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종용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마치는 끝까지 가는 자가 누구야 있어. 상륙이죠, 상륙. 끝까지 가서 비록 이기지만 뭐예요? 종조 삼치지 하죠. 네. 그래서 끝까지 가는 놈은 누구예요? 상륙이에요. 그래서 소송은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고 설령 이긴다 해도 어떻다고요?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송을 일으킨 본체는 주체는 2호지만 얘는 중간에서 적당한 선에서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끝까지 하는 놈은 누구라고요? 상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에 비록 매번 패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기지만 어떻다고요? 빼앗긴다고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상륙 나온 거. 우리 저 훌륭하신 형부님 설령. 그래서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비록 매번 쟁송해서 패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상륙이 나오면 이기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고요. 뺏긴다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견대인을 찾아갖고 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송계에서의 이견대인은 뭐라고요? 이 사람 어떻다고요? 중정을 숭상한다고요. 지금 송이 뭐라 그랬어요? 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누구를 만나야 돼? 소인을 만나야 돼? 대인을 만나야 돼? 대인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송계에서의 이견 대인은 이미 대인인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미 대인인, 그러니까 중정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대인이에요. 자, 건계에서의 이견 대인은 건 92, 95의 이견 대인이 나와요. 그죠? 건에서는. 근데 건에서의 이견 대인은 이견 대인이 아니야. 소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 대인을 잘 가려서 만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이롭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계에서의 이견 대인은 소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 대인을 잘 가려서 만나야 이롭다는 얘기예요. 자, 송계에서의 이견 대인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대인이라고. 여기 지금 누구예요? 이견 대인이? 구호죠? 우리가 구호를 뭘로 해석했어요? 공정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공정한 재판관인 거예요. 공정한. 그래서 설명드릴 때 오효가 나왔어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왜? 이분은 이미 공정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면 이기고 내가 불선하다면 진다 그랬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송계에서의 이견 대인은 이미 대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늠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송은 이견대인 상중정야예요. 송은 옳고 그름을 남이 판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중정이 마땅하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구호의 대인이 숭상하는 바는 중정이다.
쟁송을 다스리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혹 중정을 얻지 못하니 중정한 대인은 구호다. 자, 왕필은 구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기 안 써요. 그렇게. 자, 왕필은 그 중정한 대인이 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써요. 예. 그래서 왕필책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가릴 건 가리고 보셔야 돼요. 예. 됐죠? 예. 자, 앞에서 우리가 수계에서 이섭대천은 뭐라 그랬어요? 유공야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여기서 분리섭대천이라 그랬죠, 여기는. 분리섭대천은 뭐예요? 이부연야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연못소로 들어가서 만약에 송계가 나온 다음에 저기 물가 가면 빠져 죽는다 그랬었죠. 예. 자, 그 다음에 분리섭대천 이제 이부연야를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 남과 쟁송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편안한 곳에 두어야 한다. 만일 위험한 곳을 밟으면 그 몸을 빠뜨리게 되니 이는 깊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송사를 무모하게 끝까지 하면 깊은 연못에 빠지는 것처럼 흉하다. 자, 무동의 송계는 뭐라고요?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주면 기라고, 상대방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다툼이 돼서 흉해요. 무동의 송계는. 무동의 송계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면 기라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송이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죠? 송계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서업계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테지. 그죠?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죄를 날 테죠. 자, 똑같은 감수래도, 그죠? 수천수의 감수와 천수송의 감수가 유부는 똑같지만 그 믿음이 각각 다르죠. 네. 그러니까 수천수의 유부는 뭐였었어요? 광형정길이고, 그죠? 자, 천수송의 유부는 질척, 척, 중, 그죠? 중을 얻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종흉 불가성야는 누구예요? 상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네. 자, 성이라는 건 여기서 성은 뭐예요? 쟁송을 뭐 한 거? 끝까지 하는 거. 이룬 게 아니라 저기 끝까지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쟁송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쟁송을 끝까지 하는 거. 성을. 그러니까 송계에서는 거의 다 중간에 다 멈출 수는 있어요. 누구만 끝까지 가요? 상륙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효는 지가 쟁송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죠?
그게 쟁송이 자기가 패할 게 두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중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단사의 뜻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끝까지 가는 놈은 누구라고요? 상륙이고 그렇게 가면 휴가니까 이 쟁송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불가하다. 쟁송이 불가하다. 아시겠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게. 그래서 쟁송이 아까 얘기했죠? 패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쟁송을 해서. 그죠? 패배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 머리에 좀 왁구가 들어와 있죠? 예, 예. 나머지 효들은 거의 쟁송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금 상륙이 나오면 끝까지 쟁송하는 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상륙이 나와서도 끝까지 쟁송 안 하면 빼앗기는 일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상륙이 나왔으면 만약에 나머지 효들은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금선생님 물어봤어요. 그죠? 엄마네 집 건물에 새가 나갈까요? 그래서 3효하고 5효가 나와서 이제 우리 금선생님 설명을 해봐 이제. 저희 엄마는 원하는 가격 끝까지 그걸 받으려고 했어요. 그지? 네. 응. 끝까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처음에 거기 이제 집을 얻으러 왔을 때는 원하는 가격을 준대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는 그 업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이제 거절했더니 그 다음부터 가게가 안 나가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가게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사람이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이 위에도 같이 쓰고 싶은데 되느냐 했는데 가격을 또 자기가 원하는 엄마가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하다가 고집을 부리다 결국 그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가격을 이제 그분이 원하는 가격대로 맞춰서 하니까 나가게 되었어요. 네. 그게 요 말이에요. 그 요 말이죠. 종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뭐가 나와서 그 누가 중간에 조정을 했나요?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가서 얘기.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지금 이견 대인을 봐야지 이게 지금 조정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조정이 된단 말이야. 선생님 얘기 듣고 판단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인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만약 3효만 나왔으면 안 됐을 거야. 근데 5효가 나와서 그 곡직 12곡직을 판단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중정한 사람인 거야. 우리 저 금성 선생님 중정한 사람인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왜 있던 사람이 저기 새로 얻었어요? 구덕 때문에 그렇죠. 구덕. 예. 네. 구덕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구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새 들어있던 사람이나 뭐 식구 중에서나 뭐. 그리고 과거에 했던 업종이 그 보살집이었는데 그 보살이 와가 얻는 데니까 거절을 했거든요.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송이 나왔다는 건 이미 한 번 어긋났다. 그래서 내가 저 처음에 물었지. 이건 누가 의들 나왔는데 안 줬죠라가 나왔던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그 화택교에 어긋나는 건 동상이몽이고 이거는 서로 뭐예요? 서로 완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 대립이 돼서. 둘이 대립이 되는 거. 남자와 남자끼리 지금 대립이 되는 거고 화택교는 조금 약해요. 왜냐면 여자와 여자의 대립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동상이몽일 뿐이지 이거는 서로 강한 놈하고 험한 놈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더 저 많이 배웠으면 이제 가서 대인 노릇을 하세요라고 했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누군가 중간에 조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이 판단해줘야 되니까. 자, 제가 저번에 왜 그분 설명드렸죠. 뭐 이거 잘못 맞아갖고 이게 눈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천수성 3효 나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위자료. 병원한테 이제 위자료 받아야 되잖아요. 위자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정해진 금액 외에는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는 못 받아요. 왜? 식구덕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 전례가 있는 정해진 가격대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뭐 무슨 호크만법이라고 있대요. 정해진 가격이 있대요. 그러니까 식구덕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해진 가격 외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종왕사가 뭔지 알아요? 좀 왕사. 혹종왕사 무성이잖아요. 그죠? 예, 예. 이루는 게 없다. 예?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견대는 있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혹종왕사는 뭐 했냐면 약간의 건달을, 그러니까 약간 겁줘보려고 보냈는데 무성이죠. 예,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었어야 돼. 사실은 구호가 나왔어야 같이, 그죠? 조금 더 조정해서 받을 수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 선생님이 가게가 내가 나간다 그러는 건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중간 조정할 사람이 있으니까 된 거고, 그거는 조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성이잖아, 무성.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도. 그래갖고 누군가가 좀 그런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좀 갔어. 건달들 데리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건. 괴가 이렇게 나와서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1억도 못 받았어요. 근데 약값이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이랴. 눈에 더 개사 안 오게 쓰는 약값이.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제 점 해석하기가, 그죠? 훨씬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겠는가? 사효. 이미 결론이 난 거니까 이제 설명하기 쉽죠. 어긋나죠, 그죠? 사효니까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명예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변경해서 본인이 안정하고 있어야지. 그래, 길하지. 거기서 또 들떴다가는 내가 안 됐는데 그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옛날 2006년도인가에 무슨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때 한참에 이름 떠들던 그 역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 얼굴은 몰라. 그냥 이름만 떠드는. 근데 와갖고는 자기가 그 사람이래. 일진에 몇 호가 나냐 9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청주에다 사무실을 얻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래. 뉘앙스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다시 찾아온대. 사무실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자기가 이 사무실로 다시 오겠대. 그래갖고 제가 처신 방법을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꼭 사기꾼 같아.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처럼 얘기를 해갖고. 그때도 이제 주역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서울 건 없는데. 그래갖고 뽑았더니 9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뭔 마음을 먹었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손님도 별로 없고 숨어야 되잖아. 일부러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송이를 안 왔나 봐. 어긋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에 그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는 우리 후배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식당 있잖아요. 그거 운영을 해도 되겠는가? 초효, 오효. 그래서 나 오효 때문에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뭔 일이 생겼게요? 어긋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곧 다음해인가? 다음해, 여름에 도서관 직원이 떡볶이인가 김밥인가 이제 도서관에서 파는 거 뻔한 거잖아요. 떡볶이인가 봐. 떡볶이인 것 같아. 떡볶이 잘못 먹어서 식중독 걸렸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게 송인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오효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견대인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완전 그 위생과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된 거야. 근데 신고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벌금은 조금 물은 거야. 24만 원 물었대요. 떡볶이 3,000원짜리인가 팔아먹고. 그래서 그냥 식당은 그냥 해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와서 자꾸 뭘 해달란데 또. 그래서 그 직원한테는 안 판대. 음식을. 그러니까 상한 게 아닌데 괜히 지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이게 나왔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무 이상도 아닌데 벌금을 왜 낼까요? 민원이 들어온 거라 내야 되는 건가요? 음식점 다 민원하면 다 내야 되잖아요. 글쎄, 근데 그때 그랬어. 송이라서 그런 송이라서 그런 거야, 그게. 벌금은 물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음식점이 저기 됐다 그러면 뭐 한 달간 정지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근데 그거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벌금만 물었어. 영업은 계속하고. 이견대인이 나와서 별 탈 없다고는 한 거야, 그게. 근데 그 직원이 계속 와갖고 음식을 달래갖고 안 준대.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도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식당이라면 만약에 이거 식당을 해도 되겠는가요? 만약 이렇게 송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점례를 말씀드리는 거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프죠. 아, 오효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오효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그게 큰일은 없었어요. 근데 오효가 나오면 그래도 해라고 해도 돼, 이거는. 그래도 공정한 판단관이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송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오효가 나와야 돼. 이 공정한 이 소송을 중지할 만한.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이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사에도 대인을 봐야지 이롭다 그랬잖아요.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견대인 2개는 설명드렸어요. 건개에 나오는 이견대인하고, 자, 송개에 나오는 이견대인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나머지 마저 더 조금 심도 있게, 자, 체계에서 나오는 이견대인, 그죠? 그 다음에 건개에 나오는 이견대인, 그 다음에 지풍승에 나오는 용견대인. 왜 거기만 용견대인으로 썼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손계에서 나오는 이견대인 하고, 제가 6시 반 차를 끊어놔서 빨리 가야 돼. 부지런히 가야 돼.